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5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워렌 버핏이 말하는 폭락장에 대비할 수 있는 주식 명언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네이버 증권에서 주요 뉴스 한번 볼까요? 아직 안 늦었어. 뛰어드는 야수의 심장들, 금, 코인. 요즘에 비트코인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중국 펀드 넣은 김과장 울상. 중국 펀드가 제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런데 일본 펀드는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 받아도 세금 안 낸다. 한부모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외국 인력 도입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은 다 하락을 했죠. 코스피는 2649.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너스 0.93%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6.3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0.76% 하락을 했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357.5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0.97%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했고 기관이 매도를 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만 매도를 했네요. 인기 검색 종목 보면 금양, 알테오젠은 상승했고 포스콜딩스는 내려갔고 에코프로 BM 하락했습니다. 신성대 델타테크도 하락했고 네이버, 삼성전자 하락을 했죠. 반면에 LS 엘렉트로닉하고 CIS 바이오니아는 상승을 했죠. 뭐 테마별 시세나 업종별 시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순매수는 SK하이닉스, KB금융, 엔캠. 외국인 순매도는 에코프로 BM 네이버. 기관 순매수는 신한지주,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기간 순매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상한가는 EM넷, 윈텍이 갔고요. 그리고 하한가는 테크앤이 갔습니다. 상승은 DI금융, 금양, SP소프트, 보합은 KR모터스, 삼양홀딩스 우. 하락은 HNB 디자인, 아센디오, 서남. 거래량 상위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하나 31호 스펙, 우리기술 투자 등등이 있고요. 국가 대비 급락은 하나 31호 스펙, BNKJ2호 스펙, 그리고 HNB 디자인, 코셈, 아스트가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다 내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현대차, 삼성전자 우, 기아, 셀트리온, 포스콜딩스, LG화학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 보시면요. 해외 증시도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모두 하락했죠. 니케이는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상해 종합 상승했고 항생, 독일, 프랑스는 하락을 했고요. 영국은 상승을 했네요. 아래 내용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지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올랐습니다. 1335원, 2원이나 올랐네요. 어, 올해 초에 좀 오르다가 아직까지 이제 1300원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코스피 맵을 볼게요. 코스피 맵 보면 삼성전자 종가가 73,700원으로 마무리가 됐죠. 마이너스 1.6% 하락. SK하이닉스 종가가 16만 5,800원. 마이너스 0.42% 하락. 삼성전자 우 종가가 63,100원으로 마이너스 1.1% 하락. LG에너지 솔루션 2.76% 하락. 그리고 카카오 2.64%, 네이버 1.72% 하락했죠. 그리고 현대차 2.54% 하락, 기아차 2.07% 하락. 포스코홀딩스도 하락을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물산하고 금양은 상승을 했네요. 삼성생명도 상승했고요. KB금융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5.37%나 하락을 했네요. 종가 25만 5,500원. 반면에 알테오제는 14.95%나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하락을 했네요. 마이너스 4.42%, 60만 5천원. 엔캠, 리노공업 하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아프리카 TV라든가 뭐 레고캠 바이오는 상승했죠. 매주운도요. 그 다음에 S&P 500맵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하락을 했고요. 애플 마이너스 2.54% 하락, 구글도 마이너스 2.81% 하락, 메타도 하락, 아마존도 하락. 테슬라는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군요. 무려 마이너스 7.16%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반면에 3.6% 상승을 했네요. 역시 계속 정고점을 갱신하면서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히어앤 그리드 보면 아직도 익스트림 그리드죠. 79포인트. 그리고 TQQQ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 월봉인데요. 정고점을 양봉을 뚫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주봉으로 보면 여기 이제 RSI로 매도 포지션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뚫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일봉도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폭락장 100% 오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대비하면 좋겠죠. 오늘의 영상은요, 폭락장에 대비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 말한 주식 명언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제 생각 또한 마무리할 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고 예측하기 어렵죠. 특히 폭락장은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락장이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거죠. 적절한 대비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능력을 개발해야 되겠죠. 워렌 버핏인데요. 폭락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5가지 워렌 버핏의 주식 명언입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에 대한 많은 명언을 남겼고요. 그 중에서 폭락장에 대비할 수 있는 명언 5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주식 격언이죠. 명언이죠. 그리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인내심을 시험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예측할 수 없다. 이것 또한 옳은 말이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그리고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 결국은 주식 투자라는 것은 기업 가치에 수렴해서 그것을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놓았죠. 우선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것도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그 명언입니다. 워렌 버핏의. 이 명언은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주식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하죠.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과 함께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이 명언은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시기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인내심을 시험한다. 이 명언은 주식시장에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렇게 ABC 이렇게 내려가죠. 1파, 1파, 2파, 3파, 4파, 5파 ABC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이런 상승과 하락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있죠. 엘리어트 파동이 상승 파동, 하락 파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런 하락에 동요하지 말고요.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이 하락을 마무리 짓고 우파를 찍고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A, B, C 이 하락 파동 그리고 나서 이제 파동이 다시 여기서 빵, 빵, 빵 양봉으로 적상병이 일어나면 이제 파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항상 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기 주식이 내려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 3년 이상은 묻어둘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주식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진짜 어, 하락해서 상패가 되지는 않는 이상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고 특히 우리가 투자하는 우리의 SOXL 그리고 우리의 TQQQ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내려가도 결국엔 이렇게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한 30불만 오르면요. 최고점이랑 거의 이거를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시장을 보니까 하락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락장에 대한 부분을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 진짜 이거 명언입니다. 아무리 주식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업을 공부한다고 해도 그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언은 주식시장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예측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의 가치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 이게 중요하죠. 기업의 가치라는 것. 어마무시하게 ABC 이렇게 내려가도 기업의 가치를 자신이 파악하고 있으면 언젠간 이 저점을 깨고 양봉으로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점이 되게 됩니다. 턴 어라운드 하는 거죠. 이거를 이겨낼 수 있으려면 기업의 가치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이 가치가 있는지,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 흑자를 내고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재무제표나 아니면 PER, PBR 같은 그런 지표들도 보고요. RSI도 한번 보시고요. 등등. 아무튼 이 명언의 의미는 보시면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그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위의 명언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조언들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개인의 판단, 책임 아래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투자자는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하고 자신의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러면 제 생각을 한번 5가지 정도로 폭락장에 대비하기 위한 5가지 꿀팁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하시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 이런 식으로 흔들리죠. PQQQ나 SOXL 같은 경우는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흔들리죠. 하지만 월봉으로 보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두 번째,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세배 레버리지는 자기 자산의 사이즈에서 한 10% 정도만 투자하시고 나머지 90%는 뭐 다른 곳에 분산 투자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갖고 계시든가 이게 이제
PQQQ가 만약에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시점이 오면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연관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비상금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분산 투자 그리고 충분한 자금 여력은 필요합니다. 진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니까요. 참고하시고 네 번째는 투자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으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책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좀 더 넓은 그런 시각과 견해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위를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필요한 것을 만드는 회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이것 또한 하나의 인사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폭락장은요,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 역시 폭락장이 오게 되면 힘들죠. 언제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폭락장은 어려운 시기지만 적절한 대비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요. 투자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다섯 가지 팁이었고요. 워렌 버핏이 말한 명언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꿀팁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서 앞으로 어, 자신이 투자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고민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